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특별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20일이면 법정 기한인 180일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법원은 기일조차 잡지 않고 선관위는 무성의한 서면 하나를 낸 채 버티고 있습니다. 어떠한 검증 조사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선관위의 소송 태도와 그들이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은 저희가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방송을 진행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건 번호 2025 수 5013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죠. 위금숙 박사님 외에 11,039명이나 되는 거대한 원고가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 관리의 적법성, 투명성, 그리고 검증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소송이 제출되어 있고 거듭 강조하지만 법에서는 180일 기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계산해 보면 다음 달 12월 20일이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적인 검증 조사에 대해서 거듭 저희가 강조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별히 투표자 수 검증, 과연 사전 투표자 수에 대한 부풀림 의혹이 많은데 사전 투표자 수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그것은 비밀투표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무작위로 광역 단체의 한두 개, 특별히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두 개 동 정도를 무작위로 택해서 그래서 거기에 전수를 조사한다면 동 단위는 많아야 수천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이죠. 응답의 자유를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선거와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무성의한 답변으로 여전히 지연술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총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입증 책임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그까지가 이제 제1회에 해당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투표지 투표함과 같은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개표 이후의 부분을 마지막 3회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기관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을 보면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선관위가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이번 서면을 통해서 극명하게 표현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성실 의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으로 보면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다.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선관위가 기관 이익을 앞세워서 그 기관의 이익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국가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소하면 뭐랍니까?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그것이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해야 될 텐데 안중에 없죠. 그래서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중대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따라서 우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조사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신촌에서 발생한 중복투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특정 인물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약 20분 간격으로
투표하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영상에. 그러면은 그 영상이 가짜 영상이다. 이렇게 말은 또 못해요. 그러면서 자, 이것을 오히려 우리 쪽에다가 자, 자신들은 이 투표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CCTV 자기들 내부의 영상도 분석하지 않고 관련 투표 관리관이 혹시 이런 사람이 중복 투표하지 않았나에 대한 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자, 이것은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영상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구체적 사정이 왜 확인이 안 돼요? 출처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에게도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라고 사실은 강제 압수와 마찬가지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참관인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에겐 다 경고장을 날리는 그러한 사실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찍은 사람 밝힐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그 영상이 가짜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들은 행정작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가 더 구체적이고 더 모든 걸 설명해 봐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원고 우리 국민들이 소장을 통해서 선관위에게 요구한 것은 제출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표지 분류기 모니터 영상의 원본, 특정 투표소 투표자 명부 및 투표 기록, 우편 투표 배송 경로에 관한 상세한 자료, 자, 투표함 보관의 CCTV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러고는 원고들이 원본 영상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원고에게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고가 이것이 원본 영상이라 하면 받아들일 겁니까? 원본이라는 입증을 해봐라 또 그러겠죠. 자, 원고가 해시값까지 떠서 원본 입증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 그러면은 피고 선관위는 이때까지 왜 안 그랬나요? 아니, 정작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피고 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아, 너네 원본인 걸 증명해봐. 자, 지금 국민들은 의혹이 제기될 만한 것을 제출하는 것도 무지 힘듭니다. 그것을 제출해서 상당히 구멍이 났다는 것이 제기되면 개연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하는 것은 선관위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입증 책임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판례를 원용해 가지고 전부 자동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합니다. 자, 과거 판례가 법리적으로 자기들 우리는 반박하지만 그걸 원용하는 것은 몰라도 과거에 이게 이랬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번도 과거 투표지가 지금 투표지입니까? 그런데 과거 투표지에 대해서 그 검증도 굉장히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투표지에 자동 적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과거 판결을 빙자해서 현재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거죠. 자신들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입증 책임 분담의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특수성상 공해소송이라든지 현대형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가 모두 압도적으로 피고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증 책임을 원고 쪽으로 떠넘기면 이것은 소송 결론 해보기도 전에 지라고 패소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같은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고들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모든 증거 자료 확인해야 될 사람, 조사권 다 피고 선관위에 있는데 맨손에 국민들이 이 정도만 해도 제출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걸 육하 원칙에 따라 모두 다 증명해 와라 라는 그 연수울 판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보 접근이 소위 비대칭적이에요.
선거의 모든 과정이 피고의 통제 아래 있고 영상, 또 작동 방식, 명부, 또 개표 과정의 상세 기록 모두 피고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투표록과 개표록의 이상 기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두 제출해달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 통제하에 다 있는 기록이에요. 그 복사해서 내면 돼요. 대체로 국가기관의 사실조회나 이런 게 됐을 때 하지 않는 기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선거소송만 오면 법원도 선관위도 이처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며 여기에 밤잠을 못 이루는 국민들, 가슴 아리를 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당한 근심을 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범죄자처럼 몰아세우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그러니 정말 분노를 더하게 되고 화병을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를 아주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시면은 공해소송조차도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발전소가 인근에 들어오고 과수의 과실이 잎이 이상한 병이 들고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기된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부터 이런 판시를 하고 대법원도 이걸 인정해 줬습니다. 뭐라냐 하면은 공해로 인한 불법 행위에 있어 인과관계에 자, 이거 공해 발전소가 들어서서 내 과수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인과관계 원고 농부가 다 밝혀봐라. 과수원 주인이 다 밝혀봐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라는 거죠. 벌써 71년도에 고등법원 판결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려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게 74년 무렵에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 지어줬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례들이 있음에도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을 농부가 과수원 주인이 입증하면 족하다 이거예요. 자, 발전소가 있기 전에는 내 잎이 병들지도 않았고 생산량도 이만큼 좋았습니다. 그 입증하고 발전소가 들어서 가지고 뭔가 가스 배출하고 그때 화력발전소니까요. 한 뒤에는 잎도 이렇고 과실이 이랬습니다. 계속 그랬고 어느 해에 발전소 가동을 좀 덜 하자 조금 수확이 나아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입증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가해자가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자, 발전소 측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관해요. 우리는 가스 배출하는 성분이 이런 거니까 유해한 과수나무에 유해한 성분이 없습니다라든지 일부 유해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 중으로 다 배출되어 버리고 도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농도가 너무 낮아서 영향이 없어요. 이런 것을 발전소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증을 해보면 그 아황산 가스 같은 유해가스가 나오고 처리 시설도 안 두었고 그러니까 과수나무가 당연히 피해를 입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례가 있는데 선거소송에는 어떻게 말해요? 지금 선거소송도 구조가 피고 선관위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죠. 또 선거 부정의 메커니즘을 외부인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선거무효소송에서도 피고가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려면 은폐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입증 책임을 원고 쪽으로 다 떠넘기는 거죠. 자, 이번 서면에서도 보시면요. 원고들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주장에 앞서 위 각 사진에 해당하는 원본 영상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 나아가서 어느 투표소에 어느 개표 단계에서 촬영된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진상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 사람들, 관리관이나 공무원,
거기에 임시 공무원, 개표 돕는 보조원 다 찍혀 있어요. 자기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가 조사를 하지는 않고 최대한 미루는 거죠. 우리더러 거기 모든 것을 상세하게 왜 안 내느냐. 거기에 시간대나 모든 걸 특정해라.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오고 막 잡아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거기 얼굴도 다 찍혀 있고 명패도 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조사를 해보고 탐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상이 없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가 시간을 왜 더 똑똑히 특정을 안 해? 이런 탓을 한다는 거죠. 자, 입증 책임 왜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두꺼운 소장과 수십 개 그 정도 눈물겨운 증거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피고가 요구하는 원본 영상, 객관적으로 명확한 특정, 이것은 사실 더 엄밀한 것은 피고 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드리지도 않고 이리 떠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선관위는 우리 원고가 제시한 게 허위 영상이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는 또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원본 제시는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종의 지연술이라고 너무나 뚜렷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선관위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자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CCTV를 제대로 다 볼 수도 있고 그때 투표관리관 물어볼 수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처가 불명확하다 이러면서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데 자기들이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진술서를 쓰고 자기들이 영상을 내면서 반증을 해야 맞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2020년 연수을 이래 그때 부정선거 소송 이래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2025년까지 줄기차게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